네, 안녕하세요.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신보경입니다. 오늘의 큰 주제는 지원사업 이야기, 문화예술교육 제도와 정책인데요. 오늘 1부에서는 경기문화재단 강원 대표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성진입니다. 오늘도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원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고민 해결 비책이 있으신가요? 어차피 인간이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고민이라는 게 있음으로 해서 사실 많은 문화와 문명을 일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고민에 깔려 죽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고민 해결책은 고민을 최소화하는 것, 고민을 단순화하는 것. 옛날에 대학로에 벙커원 있을 때 남자 화장실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맨 땅에 헤딩하기. 우리가 고민을 해결하려고 또 고민하지 말고 일단 부딪혀 보는 거다. 그래서 재단 식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가 커리어가 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실패를 하면 문책받고 징계당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시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 예정된 실패를 원래 우리가 실패를 그 대신 외면하시면 안 되고요. 실패를 자기의 자산으로 하고 성찰하신다면 그 실패가 모여서 거대한 목소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인류의 역사는 성공의 역사보다는 실패의 역사가 훨씬 많거든요. 경기문화재단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성은 이러한 거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참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되게 넓은 질문이지만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난 뒤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정책은 우리 전체 문화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미래를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저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임해서 이렇게 쭉 앞에 사업들을 검토해 보니까 또 굵직한 철학이 보이지 않았어요. 중앙정부에서 하면 막 그냥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서 그냥 이렇게 뿌려주는 정도. 경기도형의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어떤 그런 그 정책의 집행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예 본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부 이름도 지역문화교육본부. 그래서 이제 지역과 교육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아예 전담팀을 옛날에는 그냥 팀 아래에 센터 하나 정도가 있었던 것을 아예 본부와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경기도는 뭐 웬만한 유럽의 한 국가만한 규모잖아요. 면적이나 인구가 수도는 아닌데 수도권이고 그리고 30여 개 시군이 아주 대도시 밀집 지역에서부터 산촌, 어촌, 농촌까지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관되는 한 줄의 얘기를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이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 경험, 예술적 경험을 하냐는 그 사람이 꼭 예술가가 안 되어도 얼마나 앞으로 창의적인 어떤 그런 인간으로 성장하고 이 사회의 어떤 중요한 구성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너무 버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입니다. 사실 엘 시스테마를 만든 사람은요 경제학 교수예요. 호세 아브레유라는 이분이 그 마약과 폭력으로 찌든 그 베네수엘라 빈민가의 아이들을 오케스트라를 조직한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난한 데서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 거대한 운동으로 거의 지구촌에 굉장히 획기적인 충격을 주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 운동의 모토는요 딱 두 줄로 정합니다. 아동 오케스트라를 조직한다. 2번 최단 시간 안에 무대에 올린다.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잘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그래서 뭐 콩쿠르 나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않은 아이들이 어떤 자기가 창조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경험을 한번 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못하면 어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게 좀 성과 지상주의에 빠져서 모든 것을 틀과 규율로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벗어나야만이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그래놓고 또 나중에 평가해가지고 뭐 저거 할 거 아니냐라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부터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관료도 바뀌어야 되고 이 나라의 중앙정부의 문화교육 시스템도 공무원이 아닌
예술가 집단이 그것을 집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술위원회가 이것을 담당할 수 있게 궁극적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결국 최후의 복지는 제가 볼 때 저는 예술교육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 예술적 경험 속에 놓여지고 이것이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중에 은퇴하고 난 뒤에도 그런 그 예술적 환경 속에서 자기의 삶에 가치를 두게 만드는 전생애적 교육 시스템을 저는 경기도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저희 경기문화재단의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또 그런 궁극의 복지인 문화예술 교육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현장과 또 행정 인력이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고, 아직도 현장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시간당 받으실 수 있는 대가는 뭐 10여 년째 똑같이 4만 원 근처에 머물러 있고,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 센터나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조금 더 뭐 업고 더블로 갈 수 있는 부분만이 있어도 훨씬 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네, 같습니다. 듭니다. 저는 결국 예술 교육,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조건이 필요하죠. 먼저 이것을 이 구조를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하게 가기 위한 정책과 재원이 마련돼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현장에 뛰어난 예술 인력들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예술적 가치를 범시민적으로 동의하는 컨센서스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아이를 혹은 내 자신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교육 시스템을 받아들일 거잖아요. 그럼 저희들은 작지만 조그마한 어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성과를 만들어 보여야 합니다. 의회에게 그리고 도민들에게 도청에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더욱더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간신히 이제 문화예산이 2.08%가 된 2%가 간신히 넘었는데요. 작년에 저는 최소한 적어도 경기도의 이걸 생각한다면 3% 예산까지는 확보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시군 저 밑에까지의 어떤 독자적인 예술교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막 발걸음을 뗀 단계에서는 이런 그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의 이 거버넌스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한편으로 시범 사업을 펼치는 한편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바로 이런 예술 교육 담당자들과의 소통 테이블과 그다음에 이제 정책 테이블 또 교육 및 재교육 시스템들 그리고 또 지원 센터들 빠듯한 예산으로 지금 이제 가동을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눈에 확 보이는 성과는 아니지만 지난 1년 반 동안에 처음에는 2개 지역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번에 이제 올해 와서 5개 지역으로 늘어나고요. 뭐 가령 틴즈 뮤지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씩 매년 조금씩 이렇게 범위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 또 새로운 그 기획들을 런칭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텀으로 올라오는 그 힘이 그 동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지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능력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그러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그런 집단들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같이 갈 이런 어떤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데 그리고 더 나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같이 정책과 그 집행자가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해야죠. 정책은 따로 있고 집행은 따로 한다면 또 15년이 흘러도 그리 뭐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 계신 단체분들에서 질문을 좀 주고 계신데 줌으로 연결해서 질문을 한번 받고 대표이사님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궁금했던 점들이 많이 해소가 되긴 했는데요. 어떤 성과를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을 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스럽긴 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수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과물을 또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겠죠. 실제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또 그런 압박도 있으시고요. 근데 저희들도 지금 올해 코로나 국면에서 당황하고 있어요. 우리 산하에 7개의 뮤지엄이 있는데 문 전날보다 문 닫은 날이 지금 뭐 더 훨씬 더 많아요. 매일매일 끝없이 고민을 합니다. 지금은요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른바 비대면 시대가 이제 앞으로 지속된다고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완전히 이때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새로운 어떤 대안을 매일매일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좀 더 훨씬 더 신나요. 상황은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깊게, 더 넓게 갈 수 있을까? 아마 여기서 우리가 좀 낙후된 경기도의 어떤 문화교육의 시스템이 좀 새로운 어떤 전기를 우리가 오히려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실패한 기록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남겨주세요. 어차피 우리 다 실패합니다. 올해는. 그 실패를 외면하시지 마시고 실패를 은폐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실패를 공유하신다면 그 실패의 큰 실패 속에서 부분적인 성공의 경험이 우리를 살찌게 해주실 거예요. 그걸로 스스로를 감동하시고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도민들을 감동시켜 주세요. 저는 오히려 이 비대면 사회야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대면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정말 코로나가 없던 시절에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대면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굉장히 훌륭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재단은 오히려 관리의 전문성을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사실은 저희들은 그것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같이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인 정책으로 행정으로 옮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행정적 기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 재단에 끊임없이 민간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자극하고 아젠다를 던지고 그리고 민간의 어떤 그런 협치 모델, 거버넌스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미래에 있던 그 대안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이제 조직을 구성하신 분들과 같이 구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답을 많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경기문화재단을 다른 것보다 특히 다른 예술교육센터보다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한 장면 있었습니다. 벌써 한 4, 5년 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센터의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던 직원분들 두 선생님이 꿈다락에 이제 매년 지원서를 내고 탈락하시는 단체들을 보다가 이분들을 위해서 다시 꿈다락이라는 걸 만들면 어떻겠냐 해서 떨어진 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약간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실무자분들이 제안해 주셨고 그게 이제 센터장님이나 대표님까지 기꺼이 결제가 돼서 진행되는 과정을 봤었는데 그런 행정의 창의성, 진정성이 담긴 창의성 같은 거를 제가 그때 좀 보면서 되게 감동 깊었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조직이 대표님과 함께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또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그 고민이라는 단어를 명리학으로 풀어본다면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을 명리학적으로 푼다면요. 명리학이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을 그대로 반영한 거니까 당연히 틀이 있겠죠.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식신, 의식주를 해결하는 겁니다. 인간의 제일 첫 번째 단계. 태어나서 먹고 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돈을 벌고 그게 이제 어른이 하는 짓이죠. 그 다음에 법과 제도를 만들고 거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 모든 고민을 성찰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이제 명리학에서는 인성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사실 최후의 단계는 그 가져왔던 모든 문제의식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 자기가 극복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통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어떤 한 명의 인간을 독립된 인간으로 만드는 그런 자아로 성장시키는 이제 마지막 그 자양분이 된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우리가 첫머리에도 고민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같이 그렇지만 그 고민을 혼자서 앓으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경기도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대표님이랑 함께하는 일부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부에서 또 얘기를 이어갈 텐데요. 말씀을 잘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셨던 것 같고 두 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2부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약간 저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흐름 중에서 약간 각자 눈에 띄는 것들이 있다. 저희가 요즘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는 문화예술 교육과 비대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어떨까라는 좀 상상을 해보면 저는 그 문화예술 교육 현장 고민이라고 하면 모두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꽤 근원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관련된 고민이라면 많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민빨래방에서 제가 그러면 한번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교육 철학을 함께 고민하면서 문화예술 교육이 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음을 공감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서 장기적으로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질문보다는 이제 약간 의견에 가까운데요. 조금 더 이 의견에서 보태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단기 이번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또 그 다음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그럴 때마다 상당히 긴장이 되고 또 거기에 지원을 하면서는 그 스트레스 이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 한번 지원을 했었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 시 좀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그 후에 더 발전을 서로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아무 성과를 사실상 가져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방식 예를 들어서 질적 평가라는 게 단체의 철학과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앞으로 더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양보다는 질에 대한 관심과 또 관찰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태도가 관찰이나 관심을 갖다 보면 자칫 관리와 감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태도는 하지 말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단체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희 담당자가 사실 다 알아야 하고 좀 더 유연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현장 그러니까 단체 안에서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요 모니터링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 모니터링이 평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모니터링 지나가고 나면 이제 이렇게 한 차례 지나갔네 뭐 이런 식의 그 느낌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단체는 당사자잖아요.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 그런 모니터링이나 혹은 재단의 관계자들이 이렇게 뭐 인연이 좀 잘 맞아야 될 수도 있긴 한데요. 파트너라는 인식을 가지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그 모든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외부의 환경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질적으로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한 발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한 일종의 피드백이다라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질적 평가에서 그게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외부의 컨설턴트가 오거나 내 일을, 내 활동을, 내 프로그램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거였다. 나만의 이야기가 서술될 수 있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평가의 저는 소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평가가 평가의 행위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또 반추하고 그래서 제가 다음을 좀 더 나은 올해 지금 제가 진행한 것보다 더 나은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행위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평가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제도가 요구해서 거기 어쩔 수 없이 응하는 평가 말고 좀 자기가 자기를 관찰해서 기술하고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로 서술되는 것. 이게 사실은 질적 평가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재단 같은 데서 다소 행정적이고 기계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수치적인 어떤 성과 지표를 들이밀더라도 약간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이 표를 보고 테이블을 봤을 때 그래서 좀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우리가 평가 시스템이라나 절차나 툴이라고 하는 게 좀 기존에 우리가 접해왔던 것의 상상을 조금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 지표 평가 지표 같은데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는 거는 내 지표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 사업에서 저도 이런 지표에 관심이 많아서 참여하신 단체분들이랑 각각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지표를 10개씩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표라는 게 꼭 딱딱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그때 나왔던 게 프로그램이 끝나고 가서 아이들이 더 놀다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맘대로 만들 수 있는 네네 그런 식으로 요거를 좀 자기 지표가 있으면 덜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드려요. 미디어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 장비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는 저런 장비 없는데 어떻게 방송해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스튜디오 스튜디오 같은 거를 같이 쓸 수 있는 스튜디오 같은 걸 제공해 줄 수 있냐 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지역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미디어 센터라든가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자원들이 꽤 있어서 재단에서 사실 그런 것들만 이제 안내를 쭉 뭐 해주셔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경기문화재단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영상 관계된 팀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팀들이 어떤 팀이 어느 지역에 있고 누가 그런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그걸 연결해주는 역할 같은 걸 또 재단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가 공모 사업을 처음 공고 게시를 할 때 단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번 하고 선정이 되고 나면 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단체분들을 또 모시고 설명하는 자리가 매년 있어 왔어요. 올해는 코로나가 갑자기 심각하게 와서 저희가 그 설명 자체가 사실은 생략된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갑작스럽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침 안내나 변경을 하면서 문서나 혹은 이렇게 딱딱한 문서다 보니까 다들 이해를 잘 못하시고 저희가 전달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왜 이렇게 지침을 정했는지에 대한 맥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거나 잘 전달이 안 되었을 수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 깨닫게 되는데 저희는 사실 이러한 장비까지 다 동원해서 이렇게 온라인을 할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약속을 어기는 것보다는 좀 재원적으로 무리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사실은 온라인을 차선책으로 선택을 한 거라서 또 여러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잘 참여를 해주셔서 사실은 저희도 깜짝 놀란 부분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도 소통이 된다라는 걸 사실 배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사업이 온라인화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고 현장에서 잘 판단을 하시라는 자율성을 저는 사실 드리고 싶었어요. 3, 3, 5 작은 그룹으로 아이들이랑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식을 찾을 수 있는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세요.
혹은 뭐 전부 영상으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방법을 정답처럼 제시하기보다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올해는 어차피 여러 가지로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모두에게 지금 닥쳐졌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자기 사업을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저희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하시던지 혹은 페이퍼로 이러이러한 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희가 파편적으로 드리는 정보에 너무 얽매이셔서 그 텍스트가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지침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희가 아무것도 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내용을 전달드린 건데 그 내용에 너무 갇히셔서 이것만 해야 된다라는 강박에서 조금 올해는 벗어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획자나 강사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는 구조, 인건비 구조가 좀 현실화될 수는 없느냐. 재단의 문화 그 지원센터장님하고 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하고 단체 분들만의 대화 자리가 아니라 저희가 그 외부 사람들이죠. 재단 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같이 있는 이유는 실무적인 확인이나 협조 요청, 제안 같은 것들을 현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전해주시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맞지만 이 행정이라고 하는 거 하나가 사실은 정책의 방향이랑 가치와 좀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같이 해봄으로써 행정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당장 내 가려움을 긁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문화예술 교육의 가치나 예술가의 지원, 예술가의 생존, 존재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질문이다라는 거를 좀 같이 염두하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지원 사업이 프로그램을 지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지원한다고 할 때 예술가나 기획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예술가나 기획자들을 약간 기능인으로 사실은 치부하기 때문에 이 행정 구조가 작동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무적 차원에서 행정의 어떤 지침이나 정상 규정에서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원의 패러다임들을 어떻게 조금 전환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하고 좀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어떤 정책적 어떤 아젠다로 좀 우리가 이후에 논의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보통 직장인들이 받는 한 달 월급이 되도록 이 사업을 지원비 안에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현재의 지침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뭔가 단체에서 어떤 여지가 하나도 없는 구조라는 생각은 저도 처음 와서 느끼고 있었거든요. 또 인건비 부분은 모든 이 행정기관과 특히 문체부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진흥원과 함께 사업을 다시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유연성을 조금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나을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 사업의 담장을 실제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는 것 같고 지원을 했는데 안 되셨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지원을 망설이고 계신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가능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걸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지원 사업에 시도를 하셨다가 뭐 잘 안 되셨던 거라면 그 영어로 y not me 밑줄 18 네이버닷컴으로 그 떨어진 기획서나 지원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떨어진 기획서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y not me 18이에요. y not me 한 다음에 밑줄 들어가고 그래서 예,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고민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고민들에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런 고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술교육 단체들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도 문화재단 대표님? 네. 대표님께서도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교육단체에 대한 거버넌스, 그리고 창작예술에 대한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서로 모여져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고 봐요. 말씀하신 그런 임금, 이렇게 주방세에 대한 그런 인건비 문제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저희는 아래에서 누구가 강해지면은 저는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의 질적인 문제나 아니면 정산에 대한 문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저는 예술단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가 얘기할 때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봐요. 힘을 합칠 때. 그리고 또 유럽 같은 경우나 그런 프랑스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 사회 보장 제도로 예술가들을 보호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예술가들을 하나의 노동자로 생각을 해서 노동법에 의거해서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술가들이 그런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 돼서 저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이 특히 예술교육 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많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 좀 많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연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몇몇 단체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은 서울하고 경기권 위주로 해서 조금 이런 모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체계도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다 회계나 여러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같이 모임을 갖기도 하지만은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컨설팅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단계이거든요. 저는 경기문화재단에 일단 저희 연락처가 있으니까 재단으로 문의하시면 저 그냥 개인정보 그거 안 해주셔도 되니까 연락처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약간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서 핸드폰으로 그냥 라방을 키는 정도로만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참여하시는 참여자분들도 많고 컨설턴트 분들의 이야기를 약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좀 대면 모임으로 비슷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약간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영상 감독님한테 많은 것들을 여쭤봤고 구현을 가능하게 조금 해주셔서 저희가 조금 무리해서 약간 일을 벌린 건 있었지만 저희의 이야기들이 잘 전달되고 참여자분들도 같이 좀 불편 없이 할 수 있었다면은 좀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담당자들이나 또 이 컨설팅 선생님들이 몇 번이 되었건 계속 단체들을 만나러 현장에서 소통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저희를 딱딱한 기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많이 주시면 올해는 정말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꼭 믿어주시고 많이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여러 단체들과 연결하는 줌 화상이나 댓글 관련한 것들은 저희 센터 직원들이 전부 자체 기획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적극적인 직원들이 여러분들께도 틀림없이 올해 한 해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